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것은요, 임차인의 권리도 있고 전세권자의 권리도 있을 때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권한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한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입 점유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동일한 날짜인 경우,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 날짜하고 전입한 날짜가 다를 때 각각의 권한으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과연 낙찰자에게 인수 권리가 있는지, 어떤 때에 인수를 하는지, 아니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전한 물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한테 비슷한 질문이 왕왕 들어와요. 저희가 일전에 강의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0년 1월 1일 날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누가? 김철수 씨가. 자, 2억에 전세권 설정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2월 2일 날에 농협의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해당 물건에. 그리고 또 한 해를 지나가지고 가압류가 걸려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지고 이 가압류에 이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넣게 됩니다. 자, 요 권한에 의해서. 자, 이런 경우 말소 기준은 여러분들 판단되시죠?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모두 등기부에 있는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현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그대로 선순위 전세권으로 남아가지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 포함 이하 모두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배당을 받든 안 받든. 그죠? 자, 이게 이전 강의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과연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가 관건이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당연히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일에 같은 날에 임대차 계약서도 써서 임차인의 권리로 전입 점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계약하고 전입 점유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될 게, 현재 김철수 씨는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도 있죠. 그죠?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자의 물권적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배당 요구를 임차인의 권리로, 임차인의 권한에 의해서 해당 권한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로 배당 요구를 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근저당 이하 모두 등기부에서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2억은 고스란히 남아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그죠? 물론 이 임차인의 권리로 전입 점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정상적으로 받아서 누군가가 2억 이상 낙찰이 돼가지고 이 김철수 씨가 배당을 모두 받아간다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낙찰자 인수 권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제 낙찰이 돼가지고 임차인이, 이 김철수 씨가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은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임철수 씨의 전입일이 이 근저당 시점보다 빠르죠. 그렇기에 임차인의 대항력도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입일이 동일하게 해가지고 임차인의 권리하고 전세권자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배당을 받아야지만 이 사태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배당을 다 못 받으면 무조건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임차인의 대항력도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말소가 안 되는 거죠. 왜?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두 개의 권리로도 모두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좀 바꿔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자로 해당 권한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치면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하 모두 말소가 되죠. 등기부에. 그런데 임차인은 현재 농협 근저당보다는 시점이 빠르죠. 그죠? 그렇기에 임차인 김철수 씨의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없어지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에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 배당 요구를 하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며. 그러면 임차인 김철수 씨가 같은 날인데 이게 대항력이 과연 있느냐, 이게 말소기준 권리라며 이 날짜가. 근데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도 1월 1일, 이게 대항력이 있어?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이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동일한 경우, 선순위인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권리 강화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배당 요구로 해서 말소기준 권리화 한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의 김철수 씨의 대항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 역시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상황을 바꿔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월 1일 날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김철수, 등기자 김철수 씨가 이번에는 농협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 기준으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 농협 근저당 2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같은 해 10월 10일 날에 임차인이 전입 점유를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사이에 끼게 되죠. 임차인의 권리 순위가 요 사이에 낍니다. 요 가압류하고 근저당 사이에 끼게 되는 거죠. 날짜상으로. 그렇죠.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치면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어때요? 그 아래 농협 근저당보다는 전입일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2억을 다 받든 못 받든 배당만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 그리고 임차인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가 되는 거 없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자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요 사이에 끼인 임차인의 권리로, 임차인의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다 치면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배당 받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농협 근저당 2억, 그 다음 임차인 김철수 씨가 보증금 일부를 배당 받아가겠죠. 그죠? 전세권 설정 등기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만 배당은 이 임차인의 전입일 기준으로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왜? 여기에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김철수 씨가 이 농협 근저당권자가 먼저 2억 받아가고 그 뒤에 내가 돈을 다 받아가면 해피합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도 말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해서 만약에 김철수 씨가 배당을 다 못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전세권 설정 등기 그대로 있으니까 인수잖아, 인수. 남은 금액을 다 줘야만 이 선순위 전세권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당 요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선순위 전세권인 경우. 또 배당 요구가 이걸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로 됐을 때는 모든 게 이제 말소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어떤 권한에 의해서 했는지가 중요하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기해서 해당 권한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상황을 바꿔서요. 자,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농협 근저당 설정된 것보다 더 빨리 전입을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당연히 이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보증금 2억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 똑같은 금액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자로 그렇게 해서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강제경매 홍길동 씨가 진행을 했다라고 치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먼저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받겠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보증금 2억을 다 받으면 뭐 당연히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전세권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자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농협 근저당이 가장 먼저 배당 받아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김철수 씨가요. 또 여기서 집합 건물인 경우는 온전하게 다 받아가지만 집합 건물이 아니고 김철수 씨가 사는 곳이 토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등기가 분리되어 있는 뭐 단독주택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또 건물의 전세권 설정 등기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당을 또 못 받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렇든 저렇든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해서 김철수 씨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후순위로 이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미배당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때요? 임차인의 권리로 버티고 있으면 그거 다 줘야지만 이 사태가 종결되는 겁니다. 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배당 순위가 늦어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가는데 문제는 못 받아가는 게 있으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철수 씨는 나 못 받아간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 기간까지 나 더 살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후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임차인 김철수 씨 이름으로 대항력 있잖아요. 전입이 가장 빠르니까.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철수 씨 이름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뭐 순서대로 배당을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뭐 당연히 이제 말소가 되니까 이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아가는지 여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종종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확정일자가 늦거나 안 받아가지고 임차인 김철수 씨가 배당을 못 받아가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배당 순위에 의해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헷갈리시는 게 우리가 경매정보지만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 요구를 했다 이제 이것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과연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순위 임차인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다른 건재당보다 밀려서 후순위로 이제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이럴 때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한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자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못 받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물권 명세서로 어떤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못 받아가는 임차인의 미배당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요게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최초 건재당이 13년 12월인데 사업을 더 빨리 했어요. 그래서 대항력은 있습니다. 보증금이 5억이고요. 자, 그런데 내려보시면 전세권 설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늦어. 자,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자로의 권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자, 임차인 현황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했다고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임차인의 권리도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자로서의 권리도 있는데 뭘 기준으로 배당을 요구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자, 임차인이 있는데요. 자, 점포 임차인으로서 자, 권리 신고가 돼 있죠. 권리 신고. 뭐로 권리 신고가 돼 있어요? 점포 임차인으로 이제 권리 신고를 하고 자, 여기 배당 요구잖아요. 뭘로 배당 요구했습니까? 점포 임차인으로 점포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한 거거든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번에. 근데 어때요? 지금 확정일자 받았나요?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후순위로 근저당권자하고 그 밑에 쭉쭉쭉 이렇게 배당받아가고 없어질 거 없어지고 이 5억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은 고스란히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해되십니까? 또 지금은 확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임차권자로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해 가지고 여기 전세권에 기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 기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건물 토지가 따로 돼 있는 거는 건물분에 대해서 이제 전세권 배당을 받게 될 건데요. 만약에 확정일자가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지금 없다고 돼 있는데 확정일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치면 지금 대항력이 있더라도 우선 배당을 먼저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업 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권의 권한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좀 달라져요. 자,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우선 배당은 못 받죠. 근데 배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새마을금고 배당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권리로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전세권은 지금 등기부가 건물하고 토지 따로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감정가의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가게 돼요. 11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치면 6억 6천에 우선 배당이 되고요. 한 5억 정도가 남겠죠. 근데 5억 중에서 건물분 지금 이게 건물하고 토지가 따로 돼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하고의 비율이 한 54%, 건물분이 54% 되더라고요. 그러면 배당 잉여금이 5억이 남았는데 그 54%면 2억 한 6, 7천 배당이 되고 또 2억 조금 넘게는 배당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미배당 보증금을 내줘야 돼요. 왜? 동일하니까. 이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전세권자의 권리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세권에 기해서 일단 후순위 배당을 받긴 했으나 미배당 보증금이 있으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애초 처음부터 사업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은 이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여기 먼저 받아가겠지만, 이 배당 요구를 아까 전세권에 기해서, 이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우선 배당이 안 되고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이 순차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 확정돼 있고 안 돼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비교하기가 살짝 애매해서 제가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로 어떤 권한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잘 따져보셔가지고 어떤 권한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낙찰이 됐을 때 과연 전세권 설정 등기자라든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 혹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 동시에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배당 요구를 어떻게 했을 때 또 낙찰자에게 인수 권리가 되는지 또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